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FC타르트 vs 엑셀시오르. 이 경기는 5-4-1과 4-2-3-1이 맞붙는 구도 속에서 좌측 풀백 뒤의 공간과 측면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타르트는 5백을 두텁게 세워 박스 안을 먼저 봉쇄한 뒤 미드필더 4명이 중간 블록에서 압박과 차단을 동시에 수행하며 엑셀시오르의 전진 패스를 걸러낼 준비를 마쳤다. 볼을 빼앗으면 피터슨이 측면에서 1차 전개를 맡아 상대를 끌어내고 반대편에서 카사니르요가 전진 타이밍을 맞춰 반대 전환을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엑셀시오르는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시 과감하게 올라갔다가도 공을 잃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카사니르요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반대 전환 타이밍을 맞춰 측면을 돌파한다면 결국 풀백 뒤 공간에서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시에르 하위스는 박스 안에서 위치를 선점하고 피터슨과 카사니르요가 양쪽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공급해주는 형태로 공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엑셀시오르는 나우요크스가 이선 중앙에서 패스를 연결해주고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며 슈팅이나 크로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더블 볼란치와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라인을 올리다 공을 빼앗기면 중원 커버와 측면 커버가 동시에 늦어지며 역습에 취약해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시타르트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릴 필요 없이 중간 블록에서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엑셀시오르 좌측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 전반에는 엑셀시오르가 어느 정도 볼을 소유하며 주도권을 잡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시타르트가 한두 번의 전환으로 더 날카로운 유효 슈팅을 기록할 여지가 충분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시타르트의 5백 구조는 박스 안방어에서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고 엑셀시오르는 동점 혹은 역전을 위해 라인을 더 올리면서 측면 뒷공간 노출이 점점 커질 공산이 크다. 이때 카사니르요의 전진 타이밍과 피터슨의 측면 움직임이 맞물리면 풀백 뒤를 찍고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추가적인 결정적 찬스가 이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시타르트는 시에르 하위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 높이를 세우고 피터슨이 세컨볼 위치를 선점해 두 번째 상황까지 노리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조와 전환, 측면 폭격 활용에서 시타르트 쪽이 엑셀시오르보다 완성도가 높고 특히 좌측 풀백 뒤 공간을 겨냥한 전술적 상성까지 감안하면 시타르트 승리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마인츠호 vs 함부르크. 이 경기는 순위표만 보면 단순한 중위권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리그 생존을 걸어야 하는 입장과 원정 약세를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 맞붙는 무게감 있는 한판이다. 마인츠는 승점 21점으로 14위까지 올라선 상황이지만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단 한 경기 실수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안고 있다. 2부 리그로 떨어지면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어보드 스폰서까지 모든 수익 구조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구단과 선수단 모두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팀들이 1부 리그에 남기 위해 매 시즌 끝까지 버티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홈 경기 한 경기의 의미가 단순 승점 3점 이상으로 커진다. 오늘 경기 역시 마인츠 선수들은 1부 리그 생존을 위해 강한 집중력과 투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고 작은 접촉 하나에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 전술적으로는 3, 5, 2를 통해 중원에 숫자를 세우고 흘러바위의 대각선 침투와 아미리의 전진 패스, 이재성의 세컨 라인 가담을 묶어 전방에서 공격 패턴을 만들려 할 것이다. 함부르크는 다운스와 로콩가가 압박을 풀고 비에이라에게 볼을 공급하면 전방에서 한 번의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윙백과 이선이 동시에 올라가면 뒷공간이 쉽게 비는 약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마인츠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 중간 블록에서 압박을 설정하고 볼을 따낸 뒤 흘러바위의 속도와 이재성의 침투를 활용해 빠른 역습으로 찌르는 패턴이 가장 효율적이다. 아미리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받은 볼을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 넣거나 측면으로 방향을 바꿔 수비 라인을 옆으로 넓히는 역할을 맡으면서 상대 수비의 선택지를 계속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함부르크는 원정에서도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서려 할 텐데 그 순간마다 전환 속도에서 밀리면 박스 앞 공간과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위험한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 마인츠의 3백과 5 미드필더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앙을 단단히 조이고 세컨볼 상황에서 이재성과 아미리가 빠르게 반응해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 원정 약세가 반복되는 팀이 이처럼 절박한 상황의 상대 홈 경기에서 압박과 전환까지 모두 이겨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멘탈적인 압박이 함부르크 쪽에 더 크게 쌓일 수 있고 그 틈을 타 마인츠가 세트피스나 전환 상황에서 한 방을 꽂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일부 잔류에 따른 경제적 상징적 의미까지 걸려있는 승부라는 점에서 동기와 집중력에서 앞설 수 있는 쪽이 경기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반복 중인 상대를 상대로 동기와 전술 구조 모두에서 마인츠 쪽이 더 준비된 경기로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판단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사수올로 vs 헬라스 베로나.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간격 관리에 실패한 베로나의 구조적 약점을 사수올로가 어떻게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 사수올로는 마티치가 후방에서 한 번 압박을 풀어낸 뒤 좌우 측면으로 전개 방향을 흔들며 피나몬티와 파데라 쪽으로 공격축을 옮기는데 능한 팀이다. 베로나는 공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티치가 비교적 여유있게 전진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 파데라는 터치라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프스페이스 안쪽과 중앙을 번갈아 오가는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과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베로나의 미드필더 라인이 공만 따라 움직이며 수직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파데라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해 변칙적인 전방 압박과 동시에 역압박을 걸어 회전 동작 중인 볼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는 순간 사수올로는 이미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를 활용해 파데라의 짧은 패스 또는 파운스 패스를 통해 피나몬티에게 바로 슈팅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 특히 파데라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며 압박을 가하는 변칙적인 전방 압박은 빌드업이 불안한 베로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한번 실수가 나오면 바로 박스 근처 찬스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베로나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지오바네가 상대 진영에서 고립되면서 롱볼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어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크다. 반면 라인을 올려 중원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면 이미 간격 관리에 허점이 있는 상황이라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더 넓어지고 파데라와 이선 미드필더의 침투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사수올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듯 파데라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압박 라인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상대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넣은 뒤역으로 그 방향을 차단하는 패턴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마티치는 세컨볼과 루즈볼을 안정적으로 수거하며 다시 측면으로 공을 분배해 공격 회전수를 높여 베로나 수비 블록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베로나가 공수 간격을 정리하지 못하고 중원 압박이 헐거운 상태를 그대로 안고 나온다면 사수올로의 변칙적인 전방 압박과 파데라의 침투가 반복적으로 상대 실수를 끌어내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나몬티의 박스 안 마무리와 마티치의 경기 조율까지 맞물리면 경기 전체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수올로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그림이다. 베로나가 단기간에 공수 간격 문제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성 자체는 사수올로 쪽이 분명히 우세한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로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레스트와 vs 마르세유. 이 경기는 숫자만 보면 4-4-2와 3-4-3의 맞대결이지만 실제 승부 포인트는 높은 라인 뒤를 누가 더 잘 찌르느냐에 가깝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롱볼 싸움을 동시에 가져가며 델카스티오와 마그네티의 킥 능력을 활용해 공격을 풀어가고자 한다. 하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데 비해 측면 풀백들의 리커버리가 눈에 띄게 느려 공을 잃는 순간 측면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는 3-4-3으로 나서는 마르세유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타깃이다. 호이비에르는 수비 앞에서 공을 지키며 압박을 한번 흘려보낸 뒤 브레스트 풀백 뒤쪽으로 직선적인 킬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킥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오바메양과 그린우드가 양쪽 측면에서 동시에 안쪽으로 파고들며 타이밍을 맞춘다면 브레스트 수비 라인은 어느 쪽을 먼저 따라갈지 선택해야 하고 그 순간 한쪽에서는 완전히 열린 침투 루트가 발생할 수 있다. 브레스트 수비가 좌우로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전방 압박이 끊기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 하프스페이스의 912가 위치를 잡고 오바메양과 그린우드는 뒷공간을 향해 직선적으로 질주하는 삼각 패턴까지 작동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한 번만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가 정확히 통과된다면 오바메양 혹은 그린우드가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완벽에 가까운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스트는 델카스티오의 킥과 아조르크의 제공권, 마그네티의 중거리 슈팅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라인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한 전환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을 내어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마르세유의 전방 삼각편대는 단순히 발 뒤꿈치 기술이나 화려한 드리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춘 침투와 간결한 킬 패스 한두 번으로 수비 라인을 찢는 데 특화되어 있다. 브레스트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와 라인을 더 끌어올릴수록 오히려 마르세유의 역습각은 더 선명해질 수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굳이 점유율을 압도하려 하지 않고 중원에서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압박을 흘려보낸 뒤 오바메양과 그린우드에게 측면 뒷공간을 향한 침투 지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그림을 가져갈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풀백과 센터백 체력이 떨어지면 돌아들어오는 리커버리 속도는 더 느려지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간격은 더 넓어진다. 이 구간에서 마르세유가 한 번 더 킬 패스를 성공시킨다면 추가골 혹은 경기 마무리를 위한 결정적인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더 많은 공격 자원을 가졌느냐보다 높은 라인 뒤를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찌를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를 것이며 이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 쪽은 마르세유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빌바오 vs 엘체.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만으로 볼 수 있는 승부가 아니라 전방 압박의 강도와 후방 빌드업 안정성의 상승이 그대로 스코어에 반영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빌바오는 4, 2, 3, 1 구조 속에서 구르제타니코 산세트가 전방 세 줄을 형성하며 공격과 압박의 출발점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구르제타는 센터백에게 계속 몸을 붙이며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틀어놓고 빌드업 경로가 예측되는 순간 패스 차단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에서 압박 신호를 잡아주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패스가 나오는 순간 가속도를 붙여 뛰어들어 인터셉트와 역습 전환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자원이다. 산세트는 이선 중앙에서 전방과 측면을 번갈아 압박하며 볼을 탈취하는 순간 곧바로 전진 패스나 드리블로 박스 근처까지 치고 들어가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엘체는 후방 압박에 약해 공을 빼내는 과정이 불안하고 수비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구간에서 터치 미스와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온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빌바오가 높은 라인에서 하이프레싱을 강하게 걸어주면 엘체는 골키퍼와 센터백 주변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서 위험한 패스 실수를 범하고 그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엘체가 라인을 내리고 롱볼 위주로 방향을 틀 경우에도 두 번째 볼 싸움에서 빌바오 미드필더들이 앞선 위치를 점유하면 역습 출발점이 다시 빌바오 쪽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빌바오는 탈압박 이후 전개에서도 니코의 측면 돌파, 산세티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구르제타의 박스 안 마무리가 서로 물려들어가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니코가 풀백을 끌어내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산세트가 빈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고 구르제타는 수비수 사이에서 위치를 바꾸며 크로스나 컷백에 반응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엘체 입장에서는 후방 빌드업에서 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라인을 너무 올리지도 너무 내리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데 이 애매함 자체가 빌바오의 압박 앞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전방에서 계속 압박을 받으면 중원과 이선이 뒤로 말려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야고 산티아고 발레라 아구아도가 공격 지점까지 올라갈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어 반격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예상된다. 빌바오는 홈 관중의 에너지 속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가 숨을 고를 시간을 주지 않고 한 번의 실수에서 선제골을 뽑아낸 뒤에는 라인 조절과 세트피스로 추가 득점까지 노리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엘체가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찬스의 빈도를 놓고 보면 빌바오 쪽으로 기울어진 그림을 예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과 후방 빌드업의 상성 싸움이며 실책을 유도하는 쪽과 실책을 자주 노출하는 쪽의 구조적인 차이가 스코어에 반영될 수 있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